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펑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리플에 접속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같이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이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알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리플에 접속을 한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한번 서버와 접속이 잘 되었는지 컴파일을 먼저 해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이 메인 함수 안쪽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펑션이라는 것을 배우셨으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펑션을 콜하고 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콜 바이 밸류라는 것과 콜 바이 레퍼런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콜 바이 밸류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매개 변수로 값만을 복사해 가지고 전달하는 개념이었고요. 콜 바이 레퍼런스는 값을 복사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직접 넘김으로써 메모리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호출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수합하는 펑션이 될 거예요. 수합핑 할 때 이것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모리라는 개념과 어드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본 다음에 하나 특수한 형태의 펑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바로 재귀함수, 리커시브 펑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메모리와 어드레스라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변수와 자료형 이런 걸 이용해서 테스트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언과 함께 10으로 초기화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값을 출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printf를 이용했었고, 어떤 변수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데시멀 형태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서식 지정자를 이렇게 %d를 써가지고 이용을 했었죠. 이걸 이대로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은 1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a라는 변수, 즉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현재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요 a라는 변수가 메모리상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제 서식 지정자를 %p를 써볼 거예요. 주소를 출력할 때 이것을 이용하면 되고요. a의 변수, 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출력해야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 기호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있는 곳에 주소를 이러한 형식에 맞춰가지고 출력해 주세요 라고 C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서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int b라고 해가지고 다른 변수를 한 개 더 선언하고서 요 변수의 주소도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p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b의 주소기 때문에 %b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변수는 뭐 3308 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요. 우리가 인티저라는 자료형을 갖는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서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4만큼 줄어든 형태, 여기에 위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지에서 어떤 b라는 변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4번지에 이제 죄송합니다. 8번지에
8번지에 A라는 변수가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4번지에 B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를 위해서 int c라고 해서 한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c라는 변수를 만들고 c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곳의 위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인티저형 3개가 연달아 선언이 됐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상에서 4씩 줄어들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플로트형 혹은 더블형으로 해보겠습니다. 더블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이즈 오프 하고 더블이라고 하면은 한번 사이즈 오프를 이용하면은 어떤 자료형이나 자료형으로 선언된 변수의 크기를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것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플로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플로트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각각의 자료형이나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양은 이제 우리가 워킹하고 있는 요 서버의 이제 비트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환경에서 플로트형은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를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사이즈 오프라는 연산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B라는 변수를 이제 인티저형이 아니라 더블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제 A, B, C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메모리 공간에서 위치를 하게 될 텐데 각각의 주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이즈 오프는 주석으로 한번 날려버리고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A의 값을 출력하는 것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A라는 변수는 이제 8번지에서 시작을 하고요. 근데 B라는 변수가 이제 아까는 4만큼 차이 나는 곳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8만큼 차이 나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8바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C 해가지고 C라는 변수는 다시 0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를 보시면은 0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즉 우리가 이 수를 표현할 때는 지금 16진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교재나 다른 코드를 보시면은 16진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형식 지정자를 뭐 x나 소문자 x나 대문자 x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적어도 지금 제가 이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리플릿이라는 요 기서는 이제 %x 대신에 %p라는 형식 지정자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p를 썼으니까 아무튼 여기 주소는 이렇게 16진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메모리와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은 각각의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이 변수들이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 지정자를 선언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어떤 변수의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 기호를 쓰면 된다. 이 실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메모리 어딘가에 변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는 이 정도만 하고요. 지금은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함수, 수합하는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는 예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교체를 하는 거죠. 수합이라는 것은 두 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 템프, 보통 이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A와 B에 있는 것을 바꾸는 형태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변수를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펑션을 이용하지 않은 채로 요 수합하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A에 넣고 싶고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B에 넣고 싶은 게 사실 스와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B라는 값이 A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사실 A가 여기서 B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A에 들어있는 값은 이미 B인 상태고 B를 다시 B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와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B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A에 들어있는 것을 어디 템프라는 곳에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A라는 공간에다가는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직접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대신에 B에다가는 A의 값을 넣고 싶으니까 다른 곳에 저장해 놓은 값 이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줌으로써 스와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A라는 값을 한번 10 B라는 값을 20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와핑이 일어나기 전에 before로 해가지고 %d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거고요. 비교를 위해서 스와핑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연산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A와 B를 각각 10과 20으로 대입을 해줬죠. 그래서 어떠한 연산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제대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템프라는 어떤 임시 변수를 통해 가지고 스와핑을 했는데 그 후에 연산 결과는 10과 20이 잘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로직을 보시면은 어떤 값을 직접 주고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펑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묶음을 빼낸 거죠. 그래서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과 펑션 바디 이 두 개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return 타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펑션 네임이 나오죠. 제가 괄호로 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네임이 나오고 여기에는 파라미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펑션의 시작을 알리는, 즉 펑션의 블락을 알리는 중괄호가 시작이 되고 펑션이 끝나는 이제 중괄호 페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펑션이 어떤 기능을 하게끔 서술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return something 해가지고 return 타입에 맞춰가지고 어떤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펑션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맨날 메인 함수라고 부르는 것도 보시면은 어떤 메인이라는 펑션 네임이 있어요. 펑션 네임이 있는데 이 메인 함수로 들어가는 인자는 void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출력, return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떤 값을 이렇게 return합니다. 반환을 합니다. 함수가 종료되면은 요 값을 반환을 하는데 그 반환 값을 인티저형으로 이제 반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도 결국에는 펑션의 기본적인 형태를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G를 눌러가지고 원상 복귀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펑션 바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 샵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전처리기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어떤 펑션들이 갑자기 나오면은 컴파일러가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조금 힌트를 주기 위해서 메인 함수가 시작되기 전에 펑션 프로토타입을 여기다가 쫙 깔아줘요. 물론 이 펑션 바디 자체가 이 메인 함수 앞에 나와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막 메인 함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요 앞에 막 펑션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에서는 이렇게 펑션 바디는 그냥 메인 함수 뒤로 보내버리고 펑션 프로토타입만 메인 함수 앞으로 올려가지고 간단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return type과 펑션 name 그리고 파라미터의 타입만 명시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실제 파라미터가 넘어간다고 했고 여기는 파라미터의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다가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바디가 이렇게 뒤에 나올 거고요. 펑션 바디가 메인 함수 뒤에 나오면은 반드시 펑션 프로토타입이 메인 함수 앞에 나와줘야 된다. 근데 펑션 바디가 이렇게 메인 함수 앞에 있으면은 프로토타입이 굳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정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펑션 바디가 앞에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런 펑션 바디를 쭈루룩 다 긁은 다음에 새로운 파일에다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헤더 파일을 한 개 만들어주고요. 펑션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하듯이 헤더 파일을 그냥 인클루드 해주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직접 만든 유저가 만든 헤더 파일을 넣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쓰죠. 즉 내가 이 C 파일을 만들고 있는 작업 공간에 있는 헤더 파일을 넣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더 파일로 모든 펑션의 집합을 이렇게 빼버리고 싶을 때에는 그냥 여기다가 펑션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종속성을 가지고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튼 요점은 그게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요 수합하는 것을 펑션으로 바꿀 거예요. 펑션화 할 거고요. 그래서 스와핑을 그냥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펑션 return 타입을 voi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네임은 수압이라고 하고요. 인티저형 변수 두 개를 바꾸는 역할로 좀 국한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인티저 A, 인티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타입이 void형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실제로 리턴해 줄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때 void형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만 남겨가지고 그래도 펑션의 끝을 좀 표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펑션 안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바꿀 건데 이제 요 템프라는 변수가 요 수합하는 함수 안에서는 처음으로 선언이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사용이 안 될 거예요. 사용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자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 템프라는 변수는 방금 선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뜨는데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도대체 왜 그냥 사용이 되는가?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뭐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y는 fx이다. 굉장히 간단한 수학식을 보면은 x라는 값을 넘겨받아 가지고 f라는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이제 y의 값으로 매핑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값이 전달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인티저 A, 인티저 B가 넘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인티저 A라는 변수를 여기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인티저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함수가 이렇게 쓰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A라는 곳에는 10이 들어가고 B라는 곳에는 이렇게 20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언과 함께 10으로 초기화를 해준 거고요. 선언과 함께 20으로 초기화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A가 10, B가 20으로 초기화가 됐는데 수압이라는 함수를 부를 때 A랑 B를 이렇게 인자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a라는 변수와 이 수압이라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a라는 변수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의 주소 그리고 수압이란 함수에서 a의 주소를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은 a라는 변수명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메모리 주소는 달라요. 그 말은 이름은 같은데 다른 애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수압이란 함수를 이렇게 a, b로 이렇게 호출할 때에는 a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해서 요 int a라는 요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값을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all by value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함수의 인자, 파라미터로 어떤 값을 넘겨주는 형태이다 해가지고 call by val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수업 먼저 좀 결과를 보면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수압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쓰이긴 했는데 자꾸 녹색 줄로 뜨는 이유가 우리가 메인 함수가 아니고 펑션 바디가 뒤에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충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으로만 남겨줘요. 그러면은 메인 함수에서 수압이 쓰이더라도 요 함수는 대충 이런 형태만 맞추면 되고 어딘가에 펑션 바디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파라미터의 타입만 나타나면 돼요. 그냥 대충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펑션, 수압이라는 펑션이 나오면은 인티저형을 두 개로 그냥 넘겨주면 되고 그 결과로 돌아오는 리턴 타입은 void 타입이야. 딱 요 정도만 알려주는 거라서 굳이 어떤 변수가 여기서 쓰이는지는 명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펑션에서 이용될 변수는 이 펑션 바디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메인 함수 우리가 수압하는 부분을 펑션으로 바꿨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펑션 이제 동일한 기능을 이렇게 여러 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일단 call by value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와핑을 구현을 해봤는데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 각각 10과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끔 초기화가 됐죠. before라는 곳에는 당연히 10과 20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사실 이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a랑 b를 이용해서 펑션 콜을 했다라는 것은 a에 들어있는 값과 b가 b에 들어있는 값을 넘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int a는 뭐 10, int b는 20 이런 식으로 선언과 함께 초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after 쪽을 보면은 10과 20, 즉 수압이라는 펑션을 수행했지만 여기가 그냥 바뀌지 않은 것처럼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굳이 지우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템프라는 값은 지금 현재 초기화는 안 해줬지만 a라는 값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템프는 a가 들어갔죠. 그리고 a에는 b에 들어있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달래요. 대입을 해달래요. 그래서 a는 b가 되고요. 즉 20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이제 다시 템프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버리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a에는 20이 들어가고 b에는 10이 들어가는 것처럼 출력 이제 표기가 되는데, 한번 비교를 위해서 펑션 안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다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보면은 메인 함수에서 이게 출력될 때는 10과 20. 근데 이제 다시 수압하는 펑션 안에서는 제대로 바뀌었어요. 바뀐 것처럼 'after' 여기 나오는 곳에는 이렇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잠깐 일부러 말씀드린 게 이 a라는 변수, 메인에서 사용하는 a라는 변수와 수압에서 사용하는 a라는 변수가 다른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랑 b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걸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p로 해가지고 b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a라는 변수의 주소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요.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요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a라는 변수는 뭐 28번지에 있고요. 수압에서 사용하는 요 a라는 변수는 또 여기 fc라는 곳에 위치를 합니다. 즉 이렇게 마치 바뀐 것처럼 프린트 f를 통해서 값만 출력하면은 마치 바뀐 것처럼 펑션 안에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딱 까보면은 요거는 그냥 요 함수 내에서 그냥 장난만 친 거예요. 실제로 수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all by value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펑션 콜을 해버리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값만 넘긴 거고 그 값을 가지고서 이 펑션 안에서 놀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이제 연장되는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call by reference 혹은 call by address 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펑션 콜을 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이 값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a에 들어있는 값을 넘기는 게 아니고 a가 있는 곳의 주소를 이렇게 넘겨줘 버립니다. 넘겨줘 버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압 함수를 바꾸고 있으니까 이 프로토타입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변수의 주소를 담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아스타리스크 이것을 이용하면은 어떤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되고요. 포인터 변수에는 보통 주소가 들어가죠. 어드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 인자로는 어떤 포인터 변수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값을 직접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별표, 즉 에스테리스크를 붙여가지고 이용을 하죠. 그리고 펑션 안에서도 각 값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압이란 함수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수압이란 함수로 들어가는 인자가 바로 A의 주소, B의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펑션 콜이 되는 순간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압이란 함수에서 어떤 a라는 변수를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름은 똑같지만 메인 함수에서는 a라는 변수가 그냥 인티저형으로 선언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수압이란 함수에서는 a라는 변수가 이용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인티저 포인터형, 즉 인트형을 가리키는 어떤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콜 할 때 이런 식으로 a라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 쓰고 있는 a라는 변수의 주소를 수압에서 사용하고 있는 a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b라는 변수의 주소를 수압이라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b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직접 a라는 변수와 뭐 이런 주소들 그리고 실제로 a에 들어있는 값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펑션 안에 어드레스 부분은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애프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값을 넘겨서 펑션에서 뭐 장난을 친 게 아니고 a라는 변수가 담겨있는 주소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압이라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도 이 a라는 변수의 값과 b라는 변수의 값이 실제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은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에 대한 차이점을 수압 펑션을 이렇게 구현함으로써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value를 전달할 때, address를 전달할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주소를 넘길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압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지만 간단한 예를 한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우리는 어떤 배열로 선언할 거고요. 배열 이렇게 초기화를 했죠. 선언관계 초기화를 하는데 이럴 때에는 A0에는 10이 들어가고 A1부터 그리고 A9까지는 0으로 초기화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여기를 0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도 0으로 초기화가 되고 남은 공간도 다 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열의 사이즈는 이렇게 10으로 배열의 사이즈가 대괄호 안에 들어오게 되고 배열의 각각의 원소들을 인덱싱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만 이렇게 허용이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변수를 이렇게 배열로 선언해 줬고요. 펑션 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프로토타입은 저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펑션 바디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근데 일단 명시적으로 다르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굳이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펑션 콜이 될 때 결국에는 에서 주소값으로 이제 펑션 콜을 할 거거든요.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의 이름 자체가 어떤 배열의 시작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게 이제 %p를 이용해서 A라는 배열의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요. %를 이용해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출력해 보면은 요거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시작점을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것을 한번 이렇게 각각 출력을 해보세요. %p 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션 프린트에서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배열의 사이즈만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할 건데요. 인티저형으로 어떤 걸 출력을 할 겁니다. 배열의 개수만큼 이제 for loop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i는 0부터 우리가 배열의 크기는 현재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번 반복하면서 각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가 아니고 실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는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펑션 콜이 될 때 다시 한번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B라는 변수는 A라는 것을 가리키게끔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B0는 뭐 A0, B9은 A9 뭐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연산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0, 10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0, 10개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랜덤 시드를 주든가 혹은 뭐 for loop를 통해서 이렇게 10개를 마구잡이로 대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배열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펑션 프린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배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call by reference, 즉 call by address, 어떤 변수의 주소를 펑션으로 넘김으로써 그 변수에 매달려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bi에다가 i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서 i 값으로 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0부터 10까지 이렇게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은
인덱스가 틀렸죠? 네, 이것을 출력을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값이 바뀌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펑션 프린트에서 우리가 직접 이 메인 함수에 선언된 a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추고서 나머지 이 리커시브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커시브 펑션 혹은 리커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재기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코딩을 할 때 많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많이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라서 한 번쯤은 꼭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기함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리커시브 펑션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커전 혹은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요 재기, 리커전이라는 것은 자신을 정의할 때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방법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도 리커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커전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 함수 안에를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펑션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다시 호출된다 라고 적혀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펑션 안에 내가 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여기 어떤 파워 리커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여기 return 부분에 자기 자신이 다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메인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함수 이제 호출되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recurse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그 함수 안에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recursive call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또 부르고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떠한 개념인지는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팩토리얼,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n 팩토리얼을 구한다면은 n부터 이제 1이 될 때까지 하나씩 작아지게 하면서 모든 수를 곱하는 결과를 반환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반복문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재기적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펑션 body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되겠습니다. 팩토리얼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n 팩토리얼이니까 n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맨 처음에 n이라는 값에다가 이제 n-1 팩토리얼을 다시 불러줍니다. 그리고 n-1 팩토리얼이 불려졌을 때에는 다시 이제 n-2의 팩토리얼이 여기서 불려지겠죠. 그러다가 n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되면서 n이 0일 때에는 이렇게 끝내줘라,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이렇게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리커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커전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자연수의 합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서메이션을 구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서메이션을 구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걸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자연수의 합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형으로 리턴을 받고 펑션 네임은 그냥 sum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의 값을 전달받는 이제 매개변수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연산을 하고서 그 결과를 반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값으로 반환해주면 되니까 callby value를 이용해서 펑션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n이라는 값이 들어올 거고요. return result 해가지고 우리는 요 서메이션을 할 건데 n의 값을 바꿔 서메이션을 할 겁니다. 대신에 그 연산의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result를 이제 어떻게 구할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i는 0부터 i는 이제 n을 입력 받을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줄 겁니다. 서메이션을 해줄 건데
리절트에다가 이전의 결과에다가 이제 i 값 플러스 1을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i가 0부터 i가 n-1까지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for loop는 반복 횟수를 정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해주는 값은 i가 아닌 i 플러스 1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요. 컴파일은 되는데 가끔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서 여기다가 어떤 결과를 넣어 줄 건데 맨 처음에 이 result가 어떤 값으로 설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꼭 서메이션 할 때 0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결과를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당연히 %d로 출력을 해줘도 되고요.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10까지의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한번 결과를 내고서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라고 다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응답이 안 가고 있고요.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좀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서메이션이란 함수를 인트형을 전달을 받을 거예요. 값을 전달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이라는 값으로 서메이션을 콜하게 되면, 호출하게 되면은 이 서메이션 안에서 n이라는 변수가 이용이 될 건데 이게 마치 10으로 초기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n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 내에서 장난을 칠 거예요. 그러면은 n이 10으로 초기화가 됐으니까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0부터 9까지 서메이션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연산의 결과가 result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인티저형으로 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서메이션 10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어떤 값이 인티저형으로 나오니까 result라는 값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55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되고요. 그 숫자를 결국에는 그냥 %d 10진의 형태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메이션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런 반복문이 아니라 리커전이잖아요. 리커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커전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건 그대로 놔둘 거고요. 리커전의 약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함수의 형태는 똑같을 거예요. 함수명을 다시 바꿔주고요. 입력받는 거는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해줄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n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n을 입력받으면은 n에다가 n-1까지의 서메이션을 더해주면 되겠죠? 쉽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마치 요게 호출이 될 때는 어떤 값을 리턴을 하게 될 거냐면은 n-1에다가 다시 n-2부터 1까지의 서메이션을 더해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적어보면은 n-2에다가 이걸 더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n-3부터 1까지 줄여가면서 서메이션을 구한 거고 결국 여기가 시그마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였죠. 요거였는데 이거는 n 플러스 sum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함수이 호출되는 순서를 보시면은 n이 들어갔을 때 요게 리턴이 되면서 요게 다시 이제 호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바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할 겁니다만 언젠가는 요 반복 치환되는 부분이 멈춰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멈출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 인자로 넘어오는 부분이 이제 0이 되면은, 즉 n이 0이 되면은 값을 이제 0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딱 0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재기적 리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으로 딱 치환이 됨으로써 점점점이 사라지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 컨디션 혹은 터미네이션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요 재기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는 요 문장이, 이런 식의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일 때에는 끝내버리고 아닐 때에는 계속 나를 반복적으로 호출해 주세요 라는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볼게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해보면은 결국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메이션 반복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았고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그래서 이번에도 팩토리얼을 바로 리커시브 형태로, 리커전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티저형을 입력을 받을 거고 출력도 인티저형이 되겠죠. 팩토리얼은 이렇게 n이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1까지의 모든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적어 보면은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확장을 해보면은 이거 곱하기 n-2의 팩토리얼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좀 규칙이 보이시죠? 이제 이것을 직접 구현을 해보는 게 바로 리커전을 이용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프로토타입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펑션 body를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n이라는 변수를 넘겨받을 거고요. call by value를 통해서 넘겨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리턴할 거냐면은 n이라는 값이 입력이 됐을 때에는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즉 요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n이 무한히 계속 작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다음에는 곱하기 -1 갑자기 음수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더 이상 이쪽 부분은 갈 수가 없게끔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우리가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한다 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팩토리얼 0을 1이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작아지다가 팩토리얼 0을 만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1로 치환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미네이션 컨디션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제대로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메이션은 필요가 없으니까 R 이라고 해가지고 10까지 10 팩토리얼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너무 크니까 한번 4 정도 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대충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메이션도 리커전을 통해서 만들어 봤고 팩토리얼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 대표적인 예로 소개가 될 수가 있는 게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n이라는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여기는 이제 프로토타입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값을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n-2에 있는 값과 n-2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다음 항을 결정하는 이 구조로 가는 것을 바로
피보나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뭐 1, 1, 2, 3, 5, 8, 13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수열이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를 구현할 때도 우리가 재기적인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러 리커전을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n이라는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장난을 칠 건데 어떤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냐면은 결과 자체는 바로 n-1과 그리고 이것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는 else 구문이 여기 하나가 나올 거고 두 가지 조건을 서술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두 개가 갑자기 음수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if 이제 피보나치가 아니고 n이라는 값이 0일 때는 그냥 0을 리턴해 주면 되겠고요. else if를 통해서 1일 때는 또 1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굳이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이런 식으로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만들었는지 확인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요 이제 피보나치이기 때문에 한번 피보나치 5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피보나치 5를 넣게 되면은 이제 피보나치 4와 3의 서메이션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4랑 3을 구할 때 어떤 값이 치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5를 입력을 했었는데 한번 6이다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7번째를 넣어보면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5, 6, 7 각각의 매핑되는 것을 정확하게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도 리커전, 재기적인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함수를 적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어요. 되게 지저분해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깔끔하게 할까 그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temp.h라는 헤더 파일이 있죠. 헤더 파일에다가 그냥 다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뭘 눌렀죠? 네.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서메이션까지 다 없애버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펑션 바디가 다른 헤더 파일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굳이 여기 있는 프로토타입이 나올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요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줄 겁니다.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다른 헤더 파일이 있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준 거고요. 이걸 펑션 바디를 그대로 include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은 아까 7일 땐 13이 나왔었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리커전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